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둥지의 세계의 눈 31화입니다. 박둥지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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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연말 연시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연말 연시 한창 바쁜 나쁜 손님이 계세요. 옆 나라에. 네. 아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베요? 아베는 무슨 상황인데 그렇습니까? 아베는 지금 총리 집권 7년 차거든. 재집권하고 나서 네. 이제 퇴진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실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에서 아베 인기가 되게 좋지 않았나? 지금도 좋진 않아요. 그래요? 딱히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얘라도 해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벚꽃 스캔들로 퇴진 임박. 최대 위기 아베. 봄날이요. 봄날 다 갔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역대급 벚꽃 농단이라고 불리는 벚꽃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벚꽃 하면은 봄, 4월에 한창 만발하게 피죠. 네. 그때 각계에서 공적을 세운 인물들을 불러가지고 국가에서 치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1항이 하던 건데 총리가 이어받아서 1950년부터 7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 광복절 행사 같은 느낌인가? 그런 것보다는 가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 마이들 불러 모으고 각계 인사들 불러 모으고 인사하는 그런 계절마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본에는 그게 정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의의 있게 진행이 쭉 되어 왔었다. 예, 매 4월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근데 이 벚꽃을 보는 모임의 사전 행사 전야제와 본 행사에 허가되지 않은 국가 재정과 아베의 개인 돈을 투입해서 그걸 선거 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 12월에 아베가 집권하고 2013년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고개 숙인 여성분이 아베 아키에 씨라고 부인이에요. 초청 명단에 아키의 몫을 배당해가지고 어쨌든 막 초청했다는 거죠. 자기 친한 사람. 또 아베도 자기 지역구 사무소에 있는 아베 지지자, 여기서 또 보면 아시겠지만 총리, 가족, 부총리, 아베 지역구 주민, 자민당 관계자, 조폭, 연예인, 유흥업소 관계자, 악질 다단계 업체 등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구성원이 왜 이래? 그러니까 구성원이 다 네. 아베한테 표를 몰아줄 만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대접을 한 거예요. 앞으로 선거에서 표 잘 모아달라, 조직화해달라. 그걸 했다는 의혹이 크게 있는 겁니다. 보니까 조폭이나 유흥업소 관계자 이런 것도 있네? 예, 그런 것도 있죠. 진짜요? 예. 좀 사유화했다 이런 느낌이네. 예,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게 권력 사유화다. 한국식으로 하면 국정농단이라고 합니다. 최순실이 했던 거죠. 그쵸. 예. 그래서 혐의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죄가 있습니다. 지지자들한테 뇌물 주고 선거법 위반해가지고 행사 동원하고 돈도 매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계속 커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한국에서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하면 당신 거짓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베도 국회에서 나는 몰랐다고 한 그게 위증이다, 거짓 답변이다. 그것도 덤으로 더해져 있고 이런 이야기가 파문이 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시면 일본 지역 민방이에요. JNN이라고. 일본 국민의 72%가 총리 답변에 납득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차기 자민당 총재면 차기 일본 총리죠 사실상. 적합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1등이 아베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아베가 3등이에요. 3등으로 내려갔네. 예. 근데 이번 건으로 반토막 이상이 쫙 떨어져서 3등 한 겁니다. 엄청 위기긴 하네요. 아베가 총리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네. 엄청 위기고 이 밖에 다른 여론조사를 봐도 50%대를 유지하는 지지도가 45%로 떨어지고 일본 국민들이 아베를 얼마나 신뢰하냐를 물었을 때 47%가 나 그 사람 못 믿는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뢰가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보시면 아베는 전까지 보도처럼 휘두르던 것이 한과 현북 한반도 때리기였어요. 애초에 예전에 고이즈미 총리 밑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북한을 막 비판하면서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거든요.
보시면 남북미 3자 회동한 바로 다음 날에 경제산업성이 나서가지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고 호박씨 까버리고 또 조선학교 차별도 역대급 이상으로 심지어 부설 유치원까지 재정을 끊는 파렴치 아나무인 그런 진짜 못된 짓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누구죠? 이영훈? 그 반일 종족주의라고 네. 그 나쁜 기자 때리고 막 이랬던 놈. 토착외구입니다. 네. 그 토착외구 아저씨 그분이 쓴 반일 종족주의가 일본에서 번역이 돼가지고 출간이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저기 무슨 국가 망신이야. 대망신인데 네. 23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이런 분위기를 조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인 한자가 사상 최흉 반일 마왕의 정체 왜 친일 안 하고 반일하냐 이러면서 사상이 의심된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나 싫은가 봐요. 이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거 핑계를 댈 때도 항상 북한이 뭘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러고 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이겼거든요. 근데 그조차 먹히지 않고 약관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먹히지 않는지 그걸 보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CD 종이 껴있고 파쇄하고 막 없앤 거예요? 맞습니다. 다 파쇄를 했다. 네. 증거가 없으니까 제시할 물증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아. 예. 2월에 처음에 이 의혹이 일본 공산당 의원한테서 나왔을 때 네. 그 당일 몇 시간 뒤에 명단을 파쇄했다는 거예요. 없다고 발뺌하면서. 그날 왜 하필 그날에 몇 시간 뒤에 왜 파쇄를 했을까? 그랬더니 스가 관방 장관이 하는 얘기가 그 안에 하라고 해서 법으로 돼 있다. 그래서 지정된 기기를 파쇄한 것 뿐이다. 문제 없다. 누가 믿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 메일로 뭐 저장을 해놓고 공적 메일도 있고 컴퓨터 파일도 있고 엑셀 파일도 있고 한데 그거 있지 않냐 내놔라 보여달라 그럼 믿을게. 그래서 전자자료 내놓으라고 했더니 자료를 삭제했다. 백업 파일이 없고 자료 복구도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 말이 되는 소리인지 참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막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를 막는다. 한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일본도 그 정기국회가 지금 끝났어요. 끝났는데 원래 임시회기를 더 연장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야당에서 아베 총리가 직접 대답하라라고 하니까 연장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2019년 정기국회의 문을 자민당과 아베 일당이 닫아버렸습니다. 여기는 진짜 노답이네. 대책 없네. 네. 비겁하고 치졸하다고 밖에 네.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예.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 핑계를 댄 게 있어요. 일본 정부하고 자민당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미일 무역협정 비준화 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 벚꽃 모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 네. 시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시국회 연장 할 수 있었는데 제가 화면을 봤어요. 근데 야당들은 연장합시다 하고 손을 드는데 자민당 의원들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잠자코 우두커니.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쫄리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게 핑계는 이걸 댔는데 이거는 트럼프한테만 좋은 일이었거든요. 그죠. 미일 무역협정에서 일본이 뭐 자동차 관세 인하라든지 다양한 걸 요구했었는데 하나도 얻은 게 없습니다. 트럼프만 오직 사람은 먹지도 못하는 가축용 옥수수 잔뜩 일본한테 사라고 강요를 하고 팔리니까 좋아하는 거 보세요. 일본 내에서 논란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아프리카에 수출하느냐. 어차피 일본에서는 못 먹는다. 근데 핑계를 둘러댄 것 자체가 아베의 실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몰락의 징조다 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물타기를 좋아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이나 아베 씨나.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죠. 도쿄 올림픽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우길기를 좀 걸자. 그리고 개헌도 하자. 뜬금포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위기에 몰리니까 그런 걸로 관심을 돌리려고. 맞습니다. 보시면 무슨 도쿄 올림픽 2020년 열리는데 뭐 기간 안에 무슨 휴전 결의 추진한다고 하지 않나. 휴전을 하자고? 예, 그러니까. 네. 갑자기 평화의 사도가 됐네. 그게 이상하잖아. 이 시점에 갑자기 저 얘기를 하는지. 우길기는 들고 나오면서. 그리고 또 우길기가 네. 하도 한국이나 중국에서 이거는 일제 침략의 상징이다 쓰지 마 라고 하니까 고대부터 써왔다 라고 하면서 네. 고대부터 써왔다는 증거를 일본 외무성이 나서가지고 전 세계를 이자도 뒤지고 있어요.
아무 찾아도 없으니까 찾는 거거든요. 지금 아베가 가장 크게 내세우고 있는 도쿄올림픽 평화법 개헌을 잘 해낼 테니 이 국정농단, 이 벚꽃 스캔들을 잊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발 없어요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 도쿄올림픽 얘기 뭐 많이 나오는데 성화 출발지에서 방사능이 뭐 사고 전에 1775배로 불어났다. 한국에서도 이런 보도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성화 봉송도 그런 지역에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째 갖다 붙이는 핑계거리마다 아베 실책이 드러나가지고 참 점입가경이다. 덮으려고 해도 오히려 실책만 커진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이거 도쿄올림픽 당장 불참을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아. 일단 우리 선수들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개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시국회 폐회 날 아베가 말한 게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결코 손쉬운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제 손으로 끝까지 해내고 싶다. 반드시 제 손으로 끝까지 이 자리 총리직에 앉고 싶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2020년에 뭐 개헌한다고 이런 얘기를 올해 초까지 하더니 2021년으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어요. 근데 2021년이면 2021년 9월에 아베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가 그때입니다. 어떻게든 그 임기까지 부여잡고 나는 개헌을 해내고 말겠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법도 참 가지가지 악랄하게 짝이 없는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많이 했었죠. 공영방송 탄압, 뭐 배현진 씨 같은 네. 말 잘 듣는 네. 그런 분들 앉혀가지고 땡전 뉴스라고 하죠. 그런 방송 만들고. 근데 최근에 이 NHK면 일본 국영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논조가 친 야당적이 됐다. 아베를 비판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원래 통상적으로 하면 임기를 더 한 번 말려면 한 번 더 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당신 떠나.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인간을 안 쓸래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필 또 이 시점에 또 이 얘기가 나오냐. 퇴진 압박이 점점 거세지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이 억누르고 입맛대로 여론 호도해가지고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도쿄올림픽도 있고 뭐 6.12 뭐 이런 것도 있고 개헌까지 막 얘기하면서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나 총리 계속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 언론 장악까지 나서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이 당장 자민당이나 일본 정부에서는 다행이다. 이번에 임시국회 때 아베가 가뜩이나 뭐 말도 잘 못하는데 아베가 나가가지고 야당 의원들한테 막 쫓겨다니는 그 꼴은 면했다. 수모는 면했다라고 안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1월 20일에 정기국회가 다시 열려요. 금방 열리네. 고작 한 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 야권에서는 모처럼 반아베 총전선을 결합을 단단히 했어요. 일본에서는 야권 공투, 한국에서는 야권 연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공산당, 거기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3인당 등 그 개혁, 진보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총 야권이 단합을 해가지고 아베에 맞서겠다. 아베 벚꽃 스캔들이 흩어져 있던 야권의 단합을 더 굳게 해줬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쿄도지사 선거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반아베 총전선이 자민당에 대항해서 단일 후보를 내겠다. 그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중의원 선거나 참여 선거에서도 여기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민당 내부에서도 평가가 3위로 받아쳤잖아요. 네. 그 2등, 1등에서 이제 당신 물러나라고 하면서 내부에서 물러나 내가 할게. 그래서 여론이 크게 일겠죠. 점점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현재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 하나가 공명당이라고 약간 중도 보수적인 정당이 있어요. 종교 정당인데 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공명당의 대표는 아베 총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민당이 하고 있는 얘기하고 다르죠. 이것도 이 연정에 관한 흔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일본에서 가장 유력 매체 중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이 도쿄신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했냐, 도쿄신문 노동조합에서 트위터에 올린 건데 아베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연설을 막아야 된다. 산케신문 유명하잖아요. 네. 아베 지지하는 극우 선영 11월 24일에 사설을 냈단 말이에요. 벚꽃을 보는 모임, 꽃놀이를 지금 할 때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베의 설명이 뭐 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베가 국민의 신뢰가 없을 수밖에 없다. 너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저게 벚꽃 엔딩이라는 유명한 노래도 있는데 한국에 네. 아베의 봄날 벚꽃 다 저물었다. 이제 그거 끝났으니까 물러날 준비나 단단히 해라. 말씀 드리고 싶고 아베가 물러나는 게 일본 국민들한테도 좋고 한반도 평화 통일 번영에도 도움이 되고 조선학교도 살아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철회되고 지소미아도 계속 철회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위안부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베의 봄날이 저물어야 일본도 좋고 한국도 좋고 온 세계가 다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본에 사시는 진보적인 국민들을 진짜 열심히 응원합니다. 일본 진짜 정치하면은 유명하지 않나? 좀 약간 세계 최악의 저질 정치, 세습 정치, 악질적인 다들 뭐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사람도 되게 많고 일본 국민도 정치에 무관심하기로 좀 유명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는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 이거 보면서는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 자유한국당이랑 자민당은 정말 판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토착애군을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히 박멸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박멸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세계의 눈 3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화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